안녕하세요. LA의 뷰티쇼입니다. 이번 영상은 솔라나로 시작합니다. 솔라나가 에휴 이거 참 결국 다운이 됩니다. 이더리움 대 솔라나 대 이더리움, 그 영상을 내보낸 지가 며칠 됐다고. 정말 솔라나 주저앉고 마는 것일까? 뭐지 이거? 아무리 빠르고 좋으면 뭐하나, 다운되면 소용없잖아요. 이거 참 실망스러운데. 결국은 다시 껐다 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마는데, 자, 여기 빨갛게 이렇게 4시간 46분 동안 다운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솔라나. 자, 이렇게 빨간 색깔로 다운 블록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 한 1년 동안 이렇게 초록색으로 전혀 다운된 적이 없었던 솔라나인데, 2023년 2월 25일에 18시간 50분 다운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심각했는데, 아니 이제는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2022년에는 이렇게 몇 번씩, 자주 뭐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이때는 좀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다운된 적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안정적인 줄 알았는데, 뭐 1년 만에 한 번 다운이니까 괜찮은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죠. 참, 이거 어떻게 이걸 설명드려야 되나. 정말 제 솔라나 핸드폰 이거 다시 갖다 줘야 되나? 어떡하나 솔라나. 이거 참, 지금은 이렇게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0.8초 만에, 0.9초 만에 블록이 탁탁탁 만들어지고 있는 무지 빠른 솔라나인데, 초당 3,860개의 트랜잭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되면 소용이 없죠. 트랜잭션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트랜잭션 failed, fail, 실패. 아직도 지금 껐다 켜서 속도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트랜잭션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솔라나의 가격 움직임, 이때가 다운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운되고 나서 반등, 상승을 하고 더 올라가 버립니다. 이야, 지금은 다른 코인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동반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다운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이래도 되나? 이렇게 다운되면 뭐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사람들은 솔라나를 팔지 않고 그냥 다시 저점 매수 기회하고 이렇게 사서 올리는 것일까? 솔라나의 지금 생태계가 너무 단단하기는 합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서로 개발을 하면서 연대하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TVL, 자금이 묶여있는 걸 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개발 상황도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의 솔라나의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건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닐까. 코인의 가격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죠. 지금은 이렇게 불안할지라도 나중에는 괜찮을 거다. 지금 솔라나가 파이어 댄스를 개발 중입니다. 바로 점프 트레이딩에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싹 뒤집어 엎고 새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탄탄하게 초당 100만 트랜잭션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 정도 되면 어떤 이런 막 어마어마한 트랜잭션이 와도 가볍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지금 좀 힘든 것쯤이야, 뭐 미래에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솔라나의 버전은 베타 버전입니다. 베타라면 진짜가 아니에요. 테스트로 그냥 시험 삼아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하고 샘플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다. 메인 버전은 1.0은 이 파이어 댄서와 함께 불같이 타오르면서 시작할 것이다. 이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솔라나 개발자라든지 이런 생태계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오케이, 뭐 지금이 중요하나 앞으로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솔라나를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솔라나 2, 사가 2 핸드폰 예매가 벌써 6만 5천 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커뮤니티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마당에 이 정도쯤이야 이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파이어 댄서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2024년은 솔라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어마어마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많은 조명을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파이어 댄서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상상하기 힘든,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라나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반면 솔라나의 이 파이어 댄서가 예상했던 것만큼 계획 안에서 척척척 진행된다면 지금 벌써 테스트넷에서 파이어 댄서가 론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중순에 이 중간 버전이 메인넷에 론칭이 되고 이 완성품 메인 버전은 올 말에 메인넷에 출시가 될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만 된다면, 아니 뭐 그렇게 비슷하게만 돼도 시장은 뜨겁게 반응할 걸로 보입니다. 워낙 파격적인 100만 트랜잭션이 넘는 파이어 댄스와 함께 어마어마한 생태계 핸드폰을 들고 웹3 활동을 하고 뭐 기타 등등 너무나도 달콤한 약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반응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뭐 듣기만 해도 자극적이죠.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솔라나 투자자들은 조심스러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과하게 시장이 뜨거워지면 얼른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자, 이제는 솔라나와는 대조적인 개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챔피언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댕쿤 업그레이드가 곧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자, 2월 7일에 홀스키 테스트넷에 론칭이 되고요. 벌써 세폴리아 넷에는 론칭이 돼서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은 메인넷입니다. 이번에 댕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레이어 2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덩어리 트랜잭션을 보내서 쪼개서 빠르게 처리하면서 트랜잭션 수수료를 낮춰주는 그런 업그레이드죠.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토탈 밸류 락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정도부터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0억 달러, 체인별로 점유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트럼이 당당 49.44%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옵티미즘이 25%, 그 다음이 만타, 베이스, 메티스, GK싱크 등등 다른 체인들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트럼이 옵티미즘의 거의 2배죠. 그런데 시총은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더리움에게는 업그레이드 말고도 또 한 방이 있죠.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 자, 그런데 SEC가 오늘 인베스코 이더리움 ETF를 연기시켰습니다. 거절한 건 아니고 조금만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신청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SEC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파이널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거절 아니면 승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5월 23일 베네크의 이더리움 ETF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블랙록의 최종 결정일이 8월 7일입니다. 자, 그런데 블랙록을 승인해줘야 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다른 친구들도 동시에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예로 생각을 해보면 블랙록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형평성에 맞게 다른 친구들도 함께 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크 인베스트의 최종 결정일이었던 1월 10일에 무더기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만약에 SEC가
블랙록에게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섰다면, 그러면 5월 23일에 무더기 승인으로 한꺼번에 싹 다 해주는 게 일관성이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50%에서 60% 정도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비트코인하고는 약간은 그래도 성격이 다르니까 SEC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하고 시간을 좀 더 갖고 나중에 어떤 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논리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보나마나 여기 있는 친구들이 소송을 걸겠죠. 여기 그레이스케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그레이스케일이 야, 이더리움 선물을 벌써 승인을 해놓고 버젓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안 해줘? 저기 소송 종이 이렇게 갖다 들이밀면 소송장 지난번에 판결, 그러면 SEC가 결국은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SEC가 결과가 뻔히 보이는 그런 소송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깔끔하게 승인해주고 블랙록한테 칭찬을 받는 그런 상식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의도나 또는 우선에서의 지시가 있을지 모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게리 갠슬러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 게리 갠슬러의 선택이 궁금해서 물어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복현 금감 원장, SEC 위원장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 협의할 것. SEC 위원장이라면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과 올해 만나 올 하반기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게리 갠슬러하고 이복현 금감 원장이 둘이서 눈을 마주대고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SEC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게 다 알죠? 중요하죠? 그런데 왜 하필 게리 갠슬러와 만나서 눈높이를 맞춰야 할까? 이왕이면 헤스터 피어스나 아니면 갠슬러의 우선에 있는 미하원 금융감독위원회 대표인 패트릭 맥켄리,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좀 발전적인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게리 갠슬러 만나봐야 별로 영향가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좋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혹시 가르침을 주러 가는 게 아닐까? 게리 갠슬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어른이 나서서 좀 바로 잡아주려고 가시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시장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돌발 상황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개발이 지연되고 또 에러가 생기고 해킹이 들어와서 자금이 유출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악재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위축되고 작아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코인은 거기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지 않나. 우리도 우리들의 코인과 함께 발맞춰서 전진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